올려거든 눈처럼 오세요 이런 식구가 있다 그러던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주 멋들어진 한영의 경구였습니다. 하남 시민들의 수준을 느끼게 해주는 멋들어진 말이었어요. 오늘 와서 이제 도서관장님의 편안한 인상과 그간에 여기 왔었던 이 작가들의 면면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보고 이 하남시의 이 도서관, 나루를 도서관의 위상이 만만치 않구나, 이 내용이 있구나 이런 걸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하게 내가 할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뽑아가지고 내가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아직 내가 질문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질문을 통해서 요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테니까 대답이 꼭 질문하고 맞지 않거나 조금 길어도 그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한 질문을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드릴 질문이요. 작가님 이력을 보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소설을 쓰게 되셨는지, 처음 소설을 쓰게 된 계기와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소설가가 되기까지 힘들었던 점 또는 즐거웠던 점, 이런 점들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법학과를 간 것은 순전히 실수로 간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제 책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사가 주로 나는 누구냐, 인간은 무엇이냐,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뭐가 옳은 거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내가 학교 다닐 당시는 이제 성적이 좋으면 뭐 법대상대를 가고 나쁘면 뭐 신학대학을 가고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대단히 여기 계신 성직자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반에서 꼴찌하던 놈은 목사가 되었고 꼴찌에서 편하게 take it easy. 우리 반에서 꼴찌하던 애가 목사가 되었고 꼴찌에서 두 번째 하던 놈이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충실하게 이 학과나 미래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때가 아니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학과를 골랐어야 됐는데 나는 이 법학이라는 것이 철학의 좀 더 엄격한 형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철학은 이제 뭐가 옳다, 뭐다 세상은 뭐다 이런 거를 쭉 구명을 해오는 작업인데, 법학은 여기 플러스 사람들을 처벌하기도 하고 또는 사형도 내리고 하는 거니까 이것이 자유분방한 여러 생각 체계인 철학이 좀 더 이렇게 확고한 부분만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법학이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 생각하고 달리 법학과는
학교가 사법고시 이런 걸 합격하는 거고 공부도 그래서 법전을 보고 외울 거 외우고 하여튼 매우 현실적인 그런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잘못 들어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또 이 귀찮은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과를 옮기거나 하질 않고 그냥 법학과에 적을 두고 쭉 지내왔습니다만 대단히 부끄럽게도 내 집사람은 영문학과 학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한 학기 그냥 상식으로 들었던 여성과 법이라는 과목을 들었던데 나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더군요. 사실 껍데기만 법학과였고 실제로 이제 법학과에 들어가서 내가 했던 것은 역시 그 어렸을 때부터의 생각의 연장으로 뭐냐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쓴 책이란 책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분야막론하고 모든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 그런 각오로 새벽에 도서관에 들어가서 문 닫을 때 나오고 이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냥 타이틀만 법학과 졸업. 그 당시는 요즘처럼 학점을 엄격하게 체크한다든지 출석을 체크한다든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이 평균 성적은 D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4학년 때 다 채워서 D가 됐고 1학년, 2학년 이때는 F가 차라리 좋은 성적이었어요. 왜냐하면 F는 그래도 수업을 좀 나가서 성적 미달일 때 F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W가 많았어요. W는 그냥 F 밑에 무조건 탈락. 수업 시간, 수업 일수가 안 돼가지고 무조건 탈락을 많이 당했었죠. 근데 그 시기에 나는 내 인생의 평생 나를 이끌어갈 매우 강한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번듯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꼭 그 힘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늘 아직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설가가 되었느냐? 이 작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작가는 이렇게 그 글을 쓰는 사람만을 작가라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작가는 기본적으로 글을 쓰든 쓰지 않든 이 세상을 보는 그 눈, 이 세상을 자기가 갖고 있는 내면의 가치라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비판적인 안목 그것에 견주어서 지금 현실이 어떻구나 하는 데에서 나오는 본인만의 생각 또는 의식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차 있으면 글을 쓰든 안 쓰든 그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기본적으로 작가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작가 의식이라는 건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런 비판의식 이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옳으냐 하고 의심해 보는 눈 이게 이제 이 작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작가 의식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작가 의식이 없이 글을 쓰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작가란 그 작가 의식이 필요하고 나는 그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하면서 인간의 문명 또 문화 또 인간의 의식
사회 구조 이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이 많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 글을 쓸 수 있는, 쓰고 있지 않다 뿐이지 언제든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내면은 갖추고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좋은 작가가 되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일관되게 내가 하는 대답은 뭐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하나 써놓고 단편 소설 같은 걸 하나 써놓고 그걸 가다듬고 깨끗하게 만들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정하고 주변에 읽혀서 잘 됐니 안 됐니 보고 뜯어 고쳐가지고 어디 내서 당선이 되고 등단을 하고 이런 것, 물론 그것도 작가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토해놓을 이 세상을 향해서 터뜨려낼 무언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언제든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이 내면은 늘 갖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첫 소설을 쓰게 된 것은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의 본령이었던 철학에서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1992년 이 무렵인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는 헛소문 하나만으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매일 대서특필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반론, 옳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옳다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뭔가가 옳다 그러면은 그 반대도 목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옳은 것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정치를 보면은 보수 우파가 옳다 하는 게 있으면 진보 좌파가 옳다 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아무리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옳다 그르다의 정반대의 두 의견이 같이 공존을 하게 되어 있고, 정반대 두 의견이 있어야 그게 건강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한쪽 목소리만 있으면은 그 목소리가 아무리 옳다 그래도 그것은 이미 형식적으로 틀린 사회라고 봐야죠. 근데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사회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선언이 터져 나오는데, 이 사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습도 그런 거죠. 남한하고 북한이 5,000년을 같이 살아온 동포인데 그 사실은 자기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우리의 형제가 살고 있는 북한을 외국, 일본, 미국 이런 외국하고 힘을 합쳐서 거기를 공격을 한다. 이거 물론 하나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런 토대 위에서 지금 60, 70년 살아오고 번영을 꾸고 해오고 있으니까요. 맞지만 그 정반대의 이야기, 북한하고 우리가 더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역시 맞는 거거든요. 그럼 두 이야기가 같이 나와야 되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병든 사회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북한을 그 당시는 완전한 적으로 보고 남북 대결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북이 평화를 구가해서 서로 형제로
바뀌는 길로 가도 역시 평화의 한 길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쓰게 됐던 겁니다. 또 이제 어떤 때가 가장 좋았고 어떤 때가 가장 괴로웠느냐. 물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이제 첫 소설인데 그 소설이 그야말로 낙양의 집가를 올렸다는 얘기에 맞을 정도로 정말 무섭게 팔려나갔죠. 하루에 3만 부 이상씩 팔린 적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토탈 그게 한 600만 부 이렇게 팔렸는데 처음 쓴 작품이 그렇게 팔리는데 기분이 좋지 않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수구적 생각, 때려잡자, 북한, 그때 북한도 아니고 북괴죠. 북괴를 때려잡자 이런 걸로만 어려서부터 쭉 배워오다가 그게 아니고 남과 북이 합작을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남과 북이 합작을 해가지고 남북이 갈라지게 만든 원흉인 일본이 독도를 다시 뺏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제국주의적 망발을 남북이 협력해가지고 그게 대항할 수도 있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그 전까지는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차고 아주 군사적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포인트로 해가지고 남북이 공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외국보다도 사실은 더 가까워야 될 동포구나 이런 의식이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때는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희귀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북한을 우리와 같은 동포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점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반대로 이제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작가가 되는 길이 습작을 하고 이제 배우고 해서 그 문화가 있어요. 교수면 교수 또는 작가면 작가에게 이제 배우고 또 그들의 권유나 추천으로 등단을 하고 그럼 또 평론가가 하나 붙어가지고 이제 이 글은 뭐 어떻다고 평론을 해주고 해서 비로소 작가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나는 전혀 딴 세계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유성처럼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매우 낯설었죠.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책도 무섭게 팔리니까 이 어떤 경계랄까 하여튼 좀 떼어놓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는 모든 작가와 모든 평론가들의 이제 타도의 대상이랄까. 그래서 김진명 책은 읽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도구마가 꽤 많았었어요. 그 당시 소설가 협회장 같은 사람은 김진명은 이제 다음 작품은 무조건 안 나온다. 이거는 소뒷구름 치다가 쥐잡은 기억으로 우연히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 책은 안 나온다 할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평론가들이 김진명 책은 위험하다. 김진명 책은 이 상업, 민족주의를 상업에 이용한다. 또 김진명 책은 쇼비니스트, 아주 이 폐쇄적
극단적 민족주의를 이제 쇼비니스트라고 그러는데 그거 나와서 어떻게든 독자하고 분리를 하려고 굉장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작가들이 이제 그런데 몰리면은 작가는 상당히 예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이제 글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출신이 철학 출신이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것은 내면이 뭐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전 세계인이 다 나를 비난해도 내 부인과 내 아기까지도 나를 비난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을 갖추는 게 이제 보통 철학자들이거든요. 철학자들은 가치관이 아주 특이하잖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은 철학자인데 로마의 황제지만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거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 알렉산더가 수십만 군사를 거느리고 가다가 디오게네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드리건이냐? 뭐 하는지 모르는데 맨날 저 지랄입니다. 알렉산더 그 앞에 가잖아요. 디오게네스에 말하라. 나는 세계의 정복자 알렉산더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건 뭐 좀 우리 애 취직이나 시켜주세요. 밥술 좀 먹게 해주세요. 할 텐데 대왕이시여 해를 가지 말고 비키시오. 철학자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나를 비난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그까짓 거야. 그게 뭐겠습니까 도대체. 그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나 잠시 세상에 왔다 머무르고 가는 먼지 알갱이 같은 존재들인데 그건 뭐 그렇게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한 내면의 세계관을 갖는 게 또 철학자이든 보통 사람이든 굉장히 중요해요. 대답이 다 된 것 같은데.